네, 이번에 모실 분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제는 말한다 기획 시리즈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모실 계획이었는데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본방에서 잠깐 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너무 기억이 짧아서 그런지 네. 상임고문을 해촉했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봤거든요. 혹시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없죠, 당연히. 상임고문이라는 건 명예직에 가까운 것이고 네. 그리고 결국 당대표를 자문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거든요. 상임고문들이 당대표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그 상임고문, 당의 대선 후보를 한 차례 지내고 당대표를 두 번 지냈으면 이런 사람 없거든요. 이런 이력 가진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본인이 당 대표도 두 번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도 한 중진으로서 이제 입장을 개진했더니만은 해촉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임고문이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생각해 보시면요. 당 대표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나경원 의원 보시죠.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켜놨더니 그거에 대해서 정책 내라는 얘기잖아요. 냈더니만은 해촉됐죠. 네. 당 대표에게 당의 상황에 대해서 조언하는 자리인 상임고문이 조언했더니만은 잘렸죠. 아니 그건 잘렸다는 표현했는데 해촉이 맞습니까? 면직이 맞습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대로 면직이라고 봐야 되죠. 임면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요. 아, 임명이 아니라 면. 예, 임명과 면직권. 옛날에 이제 KBS 정현주 사장 해임권에서도 그게 불거졌던 것처럼 그렇죠. 네. 임명권이 있으면 보통 면직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당 대표의 면직권이라는 거는 쉽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저 예전에 윤리 갖고 난리칠 때 제가 윤리위원장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상식선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면직권이라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일을 하라고 직위를 주고, 그러니까 나에게 언제든지 자문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문하는 직을 자문했더니만은 자르는 것.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문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그냥 면직할 이유가 있겠느냐. 혹시 그래서 이게 김기현 대표의 단독 판단이냐? 뭐 이런 어떤 물음표가 붙는 어떤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김기현 대표는 사실 판사과인데. 네,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당에서 보면은 주호영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중재형이고 이렇게 협상형이라는 얘기가 많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예전에 제가 홍준표 대표 밖에 나가 있을 때 입당을 제가 받아줬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김기현 대표랑 제가 이거 갖고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렇게 면직하는 거는 너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뜻이 아니면 용산의 뜻이란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MBC가 취재하세요. 그거는. 왜 또 공을 왜 MBC한테 넘겨요? 월급 받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취재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저 징계한다고 할 때도요. 기준을 하나 세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형평 논리나 아니면은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냐 계속 따라붙거든요. 제가 정말 다른 의도 하나 없이 그러면 비판이 불편했다고 한다면은 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분으로 따지면 상임고문 중에서는 이재호 고문이 으뜸이십니다. 예. 그렇죠. 지금 방송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상당히 날이 서 있죠. 이재호 고문님 말씀이 뭐 맞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호응을 좀 하는 거겠지만은 불편함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웃는 장면이 뉴스를 많이 탔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저 당대표 대면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저 당대표 할 때요. 저한테 대표님 이런 게 불만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입수한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 바로 어제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머물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혹시 어제 홍준표 시장하고 혹시 뭐 대화를 나눠볼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홍 대표님하고는 어떤 만날 일정이 없었고 뭐 연락할 일정도 없었고 제가 어제 뭐 방송사에 출연을 3주 전부터 이제 하기로 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홍준표 대표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뭐 대화 나눈 거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으로 그냥 서로 입장 얘기한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윤리위원장으로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일단 어떤 분인지 아세요? 황정근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저랑 이제 가처분 때 이제 상대 측 변호사로 나왔던 분이니까요. 네.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예천 출신이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어제 당과 가까운 어떤 위치에서 여러 인사들과 교류했던 건 알겠으나 저는 윤리위원장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안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윤리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인생에 플러스 포인트 득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악역이 되어버린다. 아니, 윤리위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를 완전히 저 징계한답시고 재설정해 버렸어요. 예. 근데 이거 글쎄요. 아무래도 법조인계 인맥으로 이제 어떻게 부탁해서 하게 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독이 든 선배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마실 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그나저나 아무튼 윤리위가 새로 꾸려지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조수진 의원이 민생 119인가 하는 특위를 차려가지고 네. 초반에 한 2건 정도 했잖아요. 물 보내기 캠페인, 물 보내기 뭐 밥 먹기 이런 거 했잖아요. 밥공기 비우기. 예. 제가 그때 딱 방송 나서 예측한 게 뭐냐면은 저 회의는 앞으로 소집하면은 위원들이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요? 예. 저 가서 거기서 괜히 사진이 찍히면 나중에 누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않을 텐데 윤리위도 구성한다고 하고 윤리위원장 찾는데 지금 한 일주일 걸린 것 같거든요. 예. 윤리위원회도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할까. 아 위원장은 임명했지만 위원 구하기가 어려울 거다. 아니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봤을 때 면이 서는 구성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래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보도까지 나오면 대통령실에서 징계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보셨죠? 그것도요. 굳이 네. 따지자 그러면은 왜 징계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냐는 거죠.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만은 확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준석 징계할 때도 그럼 대통령실에서 강한 의중이 있었던 것이냐. 예. 사후적으로 이제 체리 따봉 때문에 밝혀진 거지만은 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럴 거면은 당 대표 하셔야죠. 왜 이게? 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상임 고문직에서 면직을 시켜버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그림은 정말 어색한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부터 기준이랑 이런 게 자꾸 흔들려가지고 곤란한데. 예.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으로 이제 따져가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예.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징계 대상이 안 되느냐 바로 논란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징계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멱살 잡을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추진 자체가 뇌관이 되어버린다. 유탄이 여러 군데로 튄다라는 얘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정광훈으로 천하통일이랑 정광훈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랑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가리겠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는데 한번 가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 이제 천하통일은 속과 관련된 거고 선지자는 속과 성을 아우르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당 지지층 중에서 속보다 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단에서 이제 사실상 축출된 그 정광훈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한 종교적인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반대 감정을 표출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의 정광훈 목사는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께서는. 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정광훈 목사와 그거를 따르는 세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광훈 목사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제 대선이랑 김종인 위원장이랑 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승리, 대선 승리, 지선 승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정광훈 목사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 안 했고요. 예.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쪽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냉정하게 판단을 표에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가리는데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번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세게 못 나간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대표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데 여기서 정광훈을 뭐 선전이니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의심받을 상황을 안 만들면 돼요. 당장 어제도 저는 이거는 약간 오해라 보는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정광훈 비판한 홍준표를 잘랐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오히려 모든 게 이제 MBC 때문인 게 뭘 또 MBC야 또. 그 100분 토론회가 특집해가지고 홍준표 대표 나가가지고 뭐 대통령이 정치 초벌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했잖아요. 아 그게 오히려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예? 전용기도 안 틀 만큼 봐주기도 싫은 방송사 나가가지고 거기서 정치 초보라고 해가지고. 정치 초벌하고 이게 뭐 이런 표현을 쓸지도 모르죠. 그 뭐 왜 왼쪽 좌파 방송에 가가지고 좌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뭐 그러느냐. 좌파 방송이라뇨? 예? 좌파 방송이라니. 공정 방송. 제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손수조 전 대변인이 예. 김성원 의원이 그 동두천 연천 그 위원장 된 걸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전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수해 가서 막말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어떻게 위원장 시키냐 이런 취지거든요. 위원장은요. 국회의원이면 현역이면 이제 징계기간 끝나면 복귀를 하는 게 관례고요. 예전에 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나갔다 복당하고 이렇게 했는 것처럼 다만 이제 공천 여부의 문제겠죠 나중에. 그렇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은 일단 여기서 끊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예. 자 3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